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 분야 유일한 소통 방송 지마키옥션 창업TV 용차장 그리고 여기 덕주 실장님 앞에 계십니다. 자, 오늘 라이브 방송 정확하게 2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다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여러분들? 네. 채팅창을 보니까 먼저 이렇게 들어오셔갖고 인사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훈케이님, 네, 역시 제일 먼저 들어오시는 우리 짱짱맨이시고, 은경님, 어서오세요. 컴퓨터에 입장이 안 되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컴퓨터, 모바일 다 입장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디스플레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튜브에 저희 지마키 옥션 판매자 교육센터 이렇게 검색하면 다 들어올 수가 있죠. 네. 들어오시면 뭐 해주신다? 네, 구독 버튼, 알림, 전체 알림까지 해주신다입니다. 예은공주님, 우리 예은공주님은 저희가 한 6년 전인가요? 7년 전에 저희 강남교육자 있을 때 그때부터 교육을 들으셨던 업체 대표님이시거나 혹은 실장님이실 거예요. 두 분이 같이 오셨었거든요. 예은공주님. 맞죠? 네. 혹시 대표님이신지 실장님이신지 혹시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유니스 이님 수업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셔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저희 구독 눌러주시고 이렇게 시청해주시는 분들 역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교육은 지마키 옥션 광고에 대한 부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1회차부터 5회차까지 우리 덕주 실장님하고 같이 상품을 등록하기 이전과 그리고 등록하는 그 전체적인 시스템을 배우셨다라고 하면 그때도 예고를 한번 했었죠. 다양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광고에 대한 부분에 질문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제가 채팅 모니터 하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광고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23년에는 오픈마켓 광고 제대로 해볼까요? 라고 하는 주제로 담아봤습니다. 자, 참고로 제가 유튜브 오늘 올리면서 라이브 키면서 가로 제목에 놓고 가로로 설 선물 드려요 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역시 이제 우리 판매하시는 분들이 17일 혹은 18일 날 배송 마감을 다 하시고 이제 방송을 보실 거예요. 지금 아마도 온라인 판매 업체 분들,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배송 마감 다 하셨죠? 어떠셨나요? 네, 작년마다 못하다라고 하는 이야기 좀 많이 들었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지마켓과 옥션, 뭐 네이버, 쿠팡, 11번가 뭐 다양한 마켓을 판매하시면서 이제는 이제 배송에 대한 부분을 조금 내려놓고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우리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교육도 받아보시고 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제가 지마켓에서 발견한 게 있는데 혹시 한번 이거 한번 봐보실래요? 지마켓에 설 선물 세트를 검색을 했었어요. 제가 화면을 잠깐 돌려드릴게요. 지마켓 검색 결과 제가 화면 확대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은공주님 2차 교육생 대표입니다. 아, 대표님 맞으시죠? 네, 예은공주님. 그리고 첫눈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에버다운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영래님 안녕하세요. 제이님 안녕하세요. 예은공주님은 선풍기가 아니라 그때 에어컨이지 않았나요? 에어컨? 네, 에어컨 실외기 이렇게 판매하셨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네, 희경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설명 잠깐 드릴게요. 채팅창은 계속 오신 분들 인사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지마켓에 설 선물 세트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하면 제가 파워 클릭은 클릭할 수 없으니까 뭐 클릭하면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클릭당 과금되는 광고로 노출되어 있는 상품이잖아요. 두고 오늘의 상품이에요를 한번 볼 거예요. 여기는 클릭당 과금되지 않으니까 이 상품들을 한번 클릭을 해볼 건데 첫 번째로 설 선물 세트 특가 할인이라고 되어 있는 판매자님 보이시죠?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분이 자, 제가 미니샵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설 선물 세트만 판매하는 게 아니죠. 근데 이분의 미니샵 명이 설 선물 세트 할인 특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거 바꿀 수 있어요. 네, 바꿀 수 있습니다. 처음 하셨다고요? 아니요, 가능하세요. 다만 한 달에 한 번만 변경 가능하시고요. 여기 미니샵명을 말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만 변경 가능하고 기존에 중복되어 있는 미니샵명이 있으신 분들은 중복 체크하셨을 때 불가라고 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략적으로 이 판매자님이 제가 이전에는 못 봤지만 아마도 어떤 몰이라고 어떤 미니샵명을 쓰고 계시다가 시즌에 맞춰서 이렇게 미니샵명을 변경해서 활용하는 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아이디어가 되게 좋죠. 근데 이게 아이디어가 내가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은 안 되고요. 왜냐면 내 브랜드가 만약에 땡땡땡닷컴이다. 근데 이 브랜드가 내가 한번 설선물 세트로 변경이 되면 어떻게 돼요? 누가 땡땡땡닷컴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유한 미니샵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실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난 특수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가능하고 또 한 가지 제가 설명드릴 건 자, 근데 이분이 이건 제가 아이디어가 좋았는데 잘못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여기 보이시면 상품명에 프로모션명으로 해갖고 19일날 4시에 배송 마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쵸? 클릭을 해볼까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15시 이전 주문건에 대한 부분까지만 나와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밑에 있는 판매자님 보면은 뭐 요런 판매자님 한번 클릭해 볼게요. 사조 상품을 판매하시는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더 잘못한 게 뭐냐면 스크롤 내려보면은 배송 마감을 이렇게 정해놨어요. 언제 배송 마감이 됐냐면 과일 같은 경우는 1월 17일 날 이미 마감이 됐고 그리고 수산물은 어제 18일 날 마감이 됐죠. 그리고 황천김 같은 경우는 17일 날 거의 다 18일 날 다 마감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분 어떻게 돼 있냐면 자, 고객분들이 내일 출발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고 구매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저도 오늘 제가 전화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고객님이 제 상품을 구매하고 나서 오늘 출발하나요? 또 내일 받을 수 있나요? 라는 문의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광고를 하면서 말 그대로 고객분들한테 주문 혹은 문의 연락이 많을 텐데 당연히 이거는 이 판매자님은 분명히 17일, 18일 날 배송 마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위에 상단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구매하시라는 거죠. 내일 출발한다고. 이게 잘못된 오류인 거예요. 고객은 이것만 보고 주문했을 때 굉장히 많은 컴플레인과 배송 취소와 다양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제가 조금 잘했던 분을 발견했는데 이분이에요. 지금 무한상상몰이라고 해서 들어가 보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자, 판매자 사정으로 1월 25일 수요일 날 발송 예정됩니다. 라고 시스템상 설정이 됐죠. 그뿐만 아니라 내려가 보면 배송 메시지는 굳이 안 넣었죠. 왜냐? 지마켓 같은 경우는 텍스트로만 나와요. 여기 텍스트로만 이렇게 지금 나오지 않잖아요. 다만 이분은 그거 빼고 그냥 여기다가 아예 그냥 25일날 출고가 된다라고 했었죠.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냐면 제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뭐 어마어마한 판매자는 아니지만 자, 예를 들어서 제 상품 중에 인덕션 보호 매트가 있어요. 꾸준히 팔리는 상품이긴 한데 자, 어떻게 했냐면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보면 자,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보셨던 판매자님처럼 1월 25일 출발 예정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판매자 공지사항으로 마찬가지로 17일 날 전 배송 마감을 했거든요. 배송 마감하고 25일 날 출고된다까지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옥션 같은 경우는 이걸 이미지로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지마켓은 텍스트로만 적용이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여러분들 다 배송 마감 하셨죠? 오늘까지 아마 배송 마감을 하시는 분도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다만 17일, 18일날 이미 배송 마감 되신 분들 오늘 주문권 많이 들어왔죠. 설문 세트 하시는 분들 기준에서 그런 분들은 배송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안내해 주셔야 하라. 첫 번째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 자, 그게 바로 뭐였냐? 자, 화면 보여드릴게요.
ESN 플러스에 보시면 제가 ESN 플러스 잠깐 열어볼게요. 네, ESN 플러스입니다.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판매자 상품 일괄 공지. 판매 상품 일괄 공지예요. 어디에 있냐면 상품 등록 변경에 보시면 판매 상품 일괄 공지라고 메뉴가 있어요. 클릭을 해볼게요. 지원님이 정말 이거 궁금했던 거였는데요. 배송 관련 공지, 참고로 저는 지난주에 처음 상품을 등록한 셀러입니다. 네, 라고 해주셨어요. 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지원님. 상품을 우리가 이제 배송 공지를 다 하셔야 돼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어떻게 하시냐면 옥션과 지마켓이 두 개가 좀 기능이 좀 달라요.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먼저 지마켓 선택하시고 나서 아이디를 선택을 합니다. 복수 아이디가 가능하니까 그 중에 판매하고 있는 아이디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일반 상품 공지 상세 내용에 노출 상태가 노출로 선택을 해 놓으시고, 기간은 여러분들 배송 마감되는 시점 있죠. 그 시점부터 달력을 선택을 하셔서 배송이 재개되는 그 전날까지.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25일날 재개가 되는데 어차피 주말이 끼기 때문에 고객님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3일까지만 알림이 아니라 공지 메시지가 나오게 할 거예요. 그리고 주말에는 그 메시지가 아예 안 나오게. 어차피 주말에는 배송 안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주말에 배송이 있다고 해서 고객이 착각할 수도 있어요. 아, 배송 안 되나? 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23일까지만 배송 노출하거든요. 배송 디자인을 노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G마켓은 이렇게 글씨로만 작성이 돼요. 글씨로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50바이트에 100바이트까지만 제목과 내용을 채워서 노출은 어떻게 된다?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판매 공지 사항처럼 나온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고요. 이게 가독성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가독성이 좋으면 디자인적으로 좀 표현하면 좋은데 G마켓은 그걸 예전에는 그 기능이 있었었죠. 근데 지금은 왜 없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만 나옵니다. 이렇게. 네. 지금 방송 보시는 우리 개발자님이 있다면 옥션도 그렇게 되도록, 옥션처럼 되도록 해주시면 우리 소통이 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게 좀 단점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요거를 대부분 모르세요. 요거 판매자 사정으로 해서 25일날 출발 예정. 이게 어디에 있냐면 정말 꼼꼼 숨겨놨어요. 꼼꼼. 어디에 있냐면 보세요. 옥션 먼저 잠깐 보여드릴게요. 옥션은 옥션 선택을 하고 아이디 선택하면 이렇게 이미지만 남길 수 있다. 그 이미지를. 그래서 이 이미지는 이제 이미지 호스팅에 올려놓은 이미지 태그로 복사하셔갖고 붙여넣기 하시는 겁니다. 두 개 다른 점은 G마켓은 글씨만 가능하고요. 옥션은 에디터로 글씨도 쓸 수 있고 또는 HTML 작성 버튼 누르셔갖고요. 이미지 호스팅에 여러분들 배너 디자인 이쁘게 달력으로 해놓은 거 있죠.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이쁘게 해놓은 거. 그 이미지를 왼쪽 밑에 있는 이미지 호스팅에 업로드 하셨다가 이렇게 업로드 해놨다가요. 업로드 된 이미지 파일을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이미지 태그 복사, 이미지 태그, HTML 태그 복사 버튼 누르셔갖고 다시 상품 등록 변경 오셔서요. 판매 상품 일괄 공지. 이렇게 들어오시면 옥션 탭에서 아이디 선택하고요. HTML 작성에 이렇게 붙여 넣으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노출기간 똑같이 선택을 해 놓으시고 저장하시면 된다. 자, 이제는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판매자 사정으로 1월 25일 예정이라고 안 돼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설정이 어디 있냐면 자, 되게 특이하게도 이 설정은요. 주문 관리에 있어요. 주문 관리에. 주문 관리에 보시면 발송 처리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꼼꼼 숨겨놨죠. 네, 들어가 볼까요? 발송 처리 현황.
이렇게 들어오면 자, 휴무일 설정이라고 있어요. 휴무일 설정. 지금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옥션 상품은요, 설정을 안 해놨는데 제가 옥션 상품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기존에 안 해놓은 옥션 상품은 어떻게 보여지고 있냐면, 자, 이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제가 테스트로 올려놓은 상품인데, 여기 보시면 내일 출발 예정으로 되어 있죠. 배송 공지는 이처럼 17일날 마감해서 25일날 된다고 제가 디자인은 넣었지만, 여기 보시면 네, 상품명 밑에 배송에 대한 공지가 잘못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주문 처리 현황 가셔갖고요. 다시 주문 관리의 발송 처리 현황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휴무일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옥션 상품의 휴무일 설정 해볼게요. 지마킹 제가 해놨기 때문에 옥션의 조회 및 수정 버튼 누르시고요. 그럼 팝업 창이 이렇게 뜹니다. 팝업 창이. 그럼 팝업 창에서 자, 뭐라고 세팅을 하냐면 선택일을 오늘 날짜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오늘 날짜. 지금 오늘 날짜가 선택이 바로 안 되니까 20일날 선택하셔도 됩니다. 바로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4일까지만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왜냐? 25일날은 발송이 되니까요. 그래서 24일. 사유는 자, 설날 택배사 휴무로 순차 발송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사유가 노출되진 않아요. 아까 판매자 사유라 나오죠. 판매자 사유면 제가 잘못한 것 같잖아요. 왠지. 예, 그것도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설날 택배사 휴무로 배송이 나는 근무한다. 그런데 택배사가 휴무다. 라고 우리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냥 다 똑같이 판매자 사정으로 라고 뜨더라고.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아무튼 저장 버튼이 딱 누르면 등록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 옥션 사이트를 이렇게 보면은 제 상품 그럼 이렇게 바뀐 거 보이시나요? 판매자 사정으로 1월 25일 날 출발 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이거 이상해. 왜 판매자 사정이야? 그죠? 이거 웃긴 거 아니야? 택배사 사정 아닌가요? 네, 아무튼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이거 지금 보신 분들, 우리 구독자님들, 우리 소통이님들이라고 하셔야죠. 소통이님들 다 설정을 지금 해보셔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광고 교육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하고 이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네. 또 많이들 들어오셨네요. 다카푸님 안녕하세요. 또 왔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플로아님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지금 설정했어요. 맞아요. 왜냐면 저거를 어떤 분이 이렇게 하시는 경우 있어요. 저거를 지금 당일 출고로 바꿔놓은 배송 정책 전략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상품 등록하고 일괄조 수정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런 기능이 있거든요. 제가 화면 설정한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어떤 분은 착각하시고 이런 경우가 있어. 상품을 관리 2.0 이렇게 들어오셔서 내 전 상품에다가 어떤 분이 나는 요번에 휴무일 지정하고 싶어를 잘못 생각하시고 전체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발송 정책 변경이 있어요. 그 발송 정책 변경을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하셨냐면 새로 신규로 만드시고 이거를 밀어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순차 발송을 해서 나 5일 뒤에 할 거야. 이거는 그러면 고객분들이 25일 이후에 들어와도 5일 후에 발송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잘못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안 돼요. 안 돼. 진짜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휴무일 지정. 네, 우리가 흔히 아는 네이버에만 있는 게 아니다.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오늘 출발에 설정을 하는 기능이 또 있잖아요. G마켓은 사실은 제일 좋은 건 여기에다가 하나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 여기다가 휴무일 지정. 그렇지 않아요? 여기다 휴무일 지정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 ESN 플러스는 일괄 공지 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밑에다가 만들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왜 굳이 주문 처리에 발송 처리 현황 가서 왜 여기다가 숨겨놨냐. 이건 제가 G마켓 교육을 하는 입장으로서 조금은 제가 따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자, 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1시간 이야기할
광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뾰로롱. 네. 자, 오늘 광고는 제가 23년에는 좀 제대로 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광고를 하기 전에 해야 할 준비, 마음 준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준비 사항들을 담아봤습니다. 첫 번째, 광고 집행 전 해야 할 것들. 빠밤. 네. 여러분, 광고를 집행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피같이 우리 돈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광고비가 여러분들 진짜 어디서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운영하시면서 이러한 마케팅 비용을 어디서 투자받기도 힘들고 뿐만 아니라 대출받기도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고비는 정말 아끼고 그 아끼는 부분이 나의 전환과 나의 피와 살이 되셔야 된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광고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될 사항들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첫 번째는 파려고 하는 상품이냐 아니면 우리 고객이 구매하고 싶은 상품을 내가 광고를 다냐 이거예요. 내가 당장 팔려고 하는 상품은 우리 창고에 재고로 정말 악성 재고로 쌓여있는 이 상품을 팔 거냐 아니면 고객이 지금 시즌에 2월 달에 고객이 구매를 하고자 하는 상품을 절시적소에 우리 고객이 검색한 키워드에 붙여줄 거냐 이걸 정하셔야 된다 이거야.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대부분 나는 재고 좀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인해서 안 팔리는 상품 다 전부 광고 붙였다고 잘 나간다라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쉬운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경우죠. 다른 부분으로 한번 제가 빗대 볼게요. 겨울철에는 이제 메기가 잘 잡히고 붕어가 잘 안 잡힌다 그래요. 그런데 난 메기를 좋아해. 메기가 아니라 붕어를 좋아해. 그런데 붕어를 난 잡을 거야 하면서 이 겨울철에 낚시를 하는데 붕어떡밥을 쓴다 이거야. 붕어찌와. 그러면 잡히지 않는 이 붕어가 이 겨울철에 낚시가 될 거예요? 아니죠. 그럴 가능성은 좀 부족하다.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부족하다 이거야. 그만큼 내가 팔려고 하는 상품이 고객이 구매를 하고자 하는 상품인지를 보시고 그 상품을 광고로 묻혀서 고객의 노출을 확보하시는 게 먼저이다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파악을 하시냐? 첫 번째는 마켓은 시즌별로 각 월별로 각 주별로 일별로 뭘 데이터를 준다? 고객이 조회하는 조회수를 키워드별로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데이터를 활용하셔서 지마켓에 검색하고 있는 이 검색창에 키워드를 반드시 보시고 우리 상품을 선정하셔야 돼요. 그 상품을 광고 상품으로 선정하셔서 광고 등록을 하시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지금의 조회수가 거의 없는 상품을 가지고 광고로 올인해봤자 우리는 그만큼의 노출과 전환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하고 싶은 마케팅의 퍼포먼스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키워드를 확인하셔라. 이 키워드는 우리 처음 접속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 화면 보여드리는 거 제가 한번 따라 해드릴게요. 어떻게 가냐면 지마켓 사이트 기준으로 보여드리면요. 지마켓이죠. 네, 접속을 하셔서 지마켓 사이트에서 스크롤 내려볼게요. 그럼 판매자 서비스에 광고샵이라고 있습니다. 판매자 광고샵. 클릭을 하셔서 접속을 해볼게요.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 우측 상단에 이렇게 광고 입찰과 파워클릭 광고 입찰이라고 있죠. 파워클릭 광고 입찰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아이디를 넣어주시고요. 이게 좀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ESN 플러스에서 광고 부가 서비스에 지마켓 광고센터 이렇게 들어오셔도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번에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가 지마켓을 기준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
네. 파워클릭이라는 메뉴에 키워드라고 하는 두 번째 메뉴로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시즌별 키워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판매하는 상품 중에 저는 이제 다양한 좀 자파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자파를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특정 카테고리만 위주로 판매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자, 월간을 선택을 해 놓으시고요. 지마켓 기준으로 해서 지금 월간은 지표가 12월 달 한 달 동안의 지표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를 2월 달로 다시 한번 바꾸시는 거예요. 2023년 2월은 없으니까요. 왜냐? 미래를 키워드로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전 연도 22년도 2월 달로 선택을 해 놓으십니다. 그런 다음에 검색하기 버튼을 누르세요. 그리고 특정 카테고리를 취급하시는 분들이면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가공식품. 그 다음에 검색하기.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내가 취급하는 상품들의 내가 취급하는 가공식품은 햇반부터 해서 라면, 초콜릿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이 햇반 상품을 광고로 집행하겠다라고 택이 되셔야 된다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여성 의류를 판매하고 있어요. 여성 의류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여성 의류 2월입니다. 검색하기. 작년도 2월 원피스 키워드가 먼저 올라오고 있죠. 그럼 내가 취급하려고 하는 게 지금 가디건이 아니라 지금 패딩이 아니라 원피스 제품을 2월에 기준으로 광고 집행을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만약에 나는 당장 다음 주부터 광고할 거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자, 지마켓 선택을 하셔갖고 주간 데이터를 보시면 데이터를 최근 일주일 동안이니까 1월 기준이 나올 거야. 1월 기준. 그래서 이렇게 주간 데이터 혹은 나는 2월 달에 1주차 기준을 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2022년에 1월 달 2주차 1주차죠. 1주차 선택을 하셔서 검색을 해보시면 2월 1주차 기준에 제가 1월로 되어 있네요. 2월로 바꿔놓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지금 당장 검색이 되고 있는 작년도와 올해 23년도 기준 두 개를 다 보시고 아 이때 당시에 검색이 되고 있던 거 그리고 최근 일주일 동안에 검색이 상위로 노출되고 있던 키워드 기준에서 내 상품과 적합한 키워드 광고를 집행한다 이거야. 상품을 선택하고 그 키워드를 광고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광고를 집행하기 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하나, 구매하려고 하는 상품이냐 우리가 판매하려는 상품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에버나우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질문을 좀 읽어볼까요? 지마켓에서 홍삼 관련 설설문 세트 키워드 등을 약 8개 정도 잡고 일주일간 집중 광고를 해서 모바일 기준 상위 노출 1피까지 되었는데 판매가 거의 없다면 이 시즌 상품은 안 팔리는 이유, 분석이 어디서 어떻게 검토해야 될까요? 네, 좋은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가장 또 대목이라고 했던 설설문 세트를 광고를 하셨는데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1클릭 5,000원이 넘어가요. 굉장히 고가로 키워드 클릭가가 형성되어 있는 시장이죠. 그런데 일주일 동안 돌려서 1페이지에 노출시켰는데 안 팔렸다. 어떻게 보냐? 자, 이 얘기의 답변을 제가 URL까지 주시면 좋아요. 에버나우님 혹시 URL 올려줄 수 있으면 지금 채팅창에 올려보실래요? 뭐 배송 마감이 안 됐다면 홍보도 되고 좋죠. 뭐 올려주세요. 네, 그리고 이거의 답변을 제가 두 번째 준비대학 낸 내용에서 담아드릴게요. 자, 뭐냐면 두 번째는 여러분들 전환율 좋은 상품을 선택해야 된다. 자, 전환율 좋은 상품이라는 걸 볼게요. 에버나우님이 걱정하는 거랑 자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 전환율을 본다는 얘기는 고객이 여러분이 광고를 했는데 광고가 집행이 되고 구매한 건지 안 한 건지 또는 들어오는 왔는지 우리 고객이 내 상품에 방문은 한 건지 안 한 건지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문 건수가 없다는 기준이 안 팔리는 거냐
아니면 실제로 고객분들이 클릭조차 혹은 방문조차 없던 건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전환율을 확인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G마켓에도 판매를 안 하시고 그리고 파워클릭이라는 G마켓 광고까지 안 한다 라고 하시면 타마켓에서 판매는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타마켓을 활용하는 방법이 첫 번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제가 뭐 일주일 정도 판매했던 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어디서 보냐면, 우리 G마켓 상품이건 아니에요. 제가 참고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왼쪽에 보시면 스마트 스토어의 통계에 보면 쇼핑 행동 보석이라고, 이 타마켓은 통계를 일반 상품까지도 보여줍니다. 어디냐면, 제가 이건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화면을 한번 열어볼게요. 네, 여기 있네요. 네,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이렇게 보세요. 왼쪽에. 그러면 통계라고 하는 지표가 있고요. 통계. 그 다음에 쇼핑 행동 분석에 오시면 상품으로 선택을 하세요. 카테고리를. 그러면 어떤 게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아마도 G마켓도 네이버 같이 판매를 동일하게 같은 상품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상품별로 이렇게 상세 조회 대비 결제율이라는 게 나와요. 결제율.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품을 광고를 하실 때, 저는 지금 전통주 취급하잖아요. 그럼 전통주 상품에서 저는 약주 한 병짜리도 있고요, 탁주 한 병짜리도 있고요, 약주 탁주 두 병짜리도 있고요. 다양하게 제가 구성을 해놨어요. 그럼 저는 광고를 할 때 도대체 어떤 상품을 광고로 물려서 상위 노출을 받아야 되냐. 모든 상품을 하기에는 광고하기에 효율적이지가 않다 보니까 제가 대표 상품들만 구성으로 광고들을 해요. 그때 뭘 주의하냐면, 보세요. 전환율이 좋은 상품을 광고로 집행하더라. 그럼 만약에 제가 다시 한번 이 전통주를 광고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하냐? 자, 전환율이 좋은 상품 뭐예요? 약주 한 병짜리를, 전환율이 가장 좋기 때문에 파워클릭과 같은 CPC 광고로 집행을 하고요. 그리고 전환율이 조금 떨어지지만 결제 구매 수가 좋은 상품은 고정 광고인 정액제 광고를 집행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자, 전환율 파악하는 거 첫 번째, 타마켓을 기준으로 먼저 확인해 본다. 두 번째, 지난번에도 한번 이걸 팁으로 드렸는데, 나는 네이버도 팔지 않고요, G마켓만 팔아요, G마켓 옥션만 팔아요 하시는 분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조건이 파워클릭은 안 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왜냐면 파워클릭은 클릭을 하고 전환되는 전환율과 광고비 대비한 판매 거래 금액의 광고 효율이라는 게 찍혀서 이 광고가 몇 명이나 클릭을 했고 몇 명이나 구매를 해서 나한테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런 광고까지 안 한다라고 하시면, 지난번에 제가 뭐 이 업체 홍보하는 건 아니에요. 나눔이 넷이라고 하는 이미지 호스팅사가 있어요. 호스팅사인데 이미지 호스팅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호스팅을 가입을 하셔서, 가입하는데 저는 가장 저렴한 거 한 달에 2,000원짜리 가입을 한 다음에 테스트를 해요. 어떻게 테스트하냐? 가입을 하고 나서 여기에 이미지를, 작은 배너 하나를 등록을 해요. 광고를 하려고 하는 상품, 거기에 작은 배너 하나를, 이미지 호스팅을, 이 업체 이미지 호스팅에 하나 올린 다음에 그 링크 주소를 따서 G마켓 상품에다가 등록하는 거예요. 광고 상품에다가. 그러면 내 G마켓 상품은 전 페이지는 다 G마켓 이미지 호스팅에 써져 있지만 그 중에 위에 있는 배너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얘네 호스팅으로 들어와 있죠. 그러면 얘네 호스팅은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상세 편집기를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이미지별로 주간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화면을 좀 열어드리면, 제 나눔인의 홍보 아니에요. 제가 뭐 지분 없습니다. 지분 있었으면 좋겠다. 네, 아무튼 이게 나눔이넷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미지 호스팅이라고 있어요. 딱 클릭을 해서 이미지 호스팅에 들어가서 뭐 신청하러 가기, 이건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안 하셔도 되고, 제가 뭐 꼭 추천하는 건 아니고, 만약에 나는 그렇게 김대웅 강사처럼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한 달 정도만 테스트 해봐 되겠죠? 예, 이렇게 내려서 요거 한 달에 2,700원, 오 되게 싸잖아요. 예. 신청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미지 호스팅에 통합관리자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여기 통합관리자, 그러면 이미지 호스팅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들어가고요. 서비스는 저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상세 보기 누르시고요. 여기 상세 편집기가 이미지 호스팅이에요. 상세 편집기가. 그럼 여기 들어가면 이미지를 여기서 로그인한 다음에 올릴 수가 있거든요. 올리는 거야 제가 뭐 이 업체를 홍보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주간 리포트라고 있죠. 클릭을 하면 어떻게 보여지냐면 이렇게 보여져요. 샘플 보기 이렇게. 그럼 이렇게 보여진다 이거예요. 내가 올린 이미지의 이름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이미지 그리고 우리 상품 번호로 이렇게 정해놓으면 좋겠죠. 땡땡땡땡. 그럼 그 이미지가 일주일 동안에 얼마만큼의 조회가 됐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파악 정확하게, 뭐 정확하다는 거는 제가 사실은 뭐 타 거랑 비교는 아니지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조회수가 1000조회수가 나와 있다. 그럼 내가 오늘 100개 팔렸다. 하루 동안에. 그러면 10% 전환율이라는 건 나는 가지고 있겠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다 이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아까 질문 주셨던 에버나웃님께서 아까 질문 주신 게 뭐였냐면, 추석 선물 세트를 이렇게 판매를 하시는데 어떤 광고를 하셨는지는 제가 봐야지 알겠지만, 만약에 파워클릭이 아니라 모바일 플러스 광고, 모바일의 상위 검색 결과의 17등 정도에 노출되는 자리거든요. 그 17등을 일주일 동안 돌리면 대략 얘는 하루 광고비가 설 선물 세트가 한 10,000원에서 한 20,000원, 30,000원 사이에요. 하루 광고가. 그게 정액제 광고라고 하죠. 그러면 일주일 돌리면 못해도 한 200,000원 정도는 소진하실 거 아니에요. 광고비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우리 나우 에버님께서 진짜 안 팔렸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거의 판매가 없었다. 그러면 전환이 안 된 건인지 아니면 실제로 클릭도 없었는지를 보려면 방금 그 상품 코드에 광고를 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이미지 호스팅의 이미지를 심어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다고 하시면 정말 조회는 진짜 조회가 10개뿐이 안 됐다. 10클릭. 방문자 10명. 또는 20명. 하나도 안 팔린 건 이해가 된다. 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클릭조차 없었다는 거는 그 자리가, 그 광고 자리가 좋지 않았다라고 판단될 수도 있고, 그럼 뭐냐? 썸네일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데이터가 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에버나우님께서 한번 상품을 한번 올려주시면 제가 한번 볼게요. 밑에 댓글로 지금 CPC 광고는 못하셨고 대형 키워드에 프리미엄과 포커스 광고만 하셨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프리미엄 포커스 광고가 이런 광고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지난번 덕주 실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잖아요. 어떤 광고였냐면 지마켓 기준으로 지마켓이에요. 설 선물 세트 검색해 볼게요. 링크가 맞아. 상품 번호를 올려주세요. 나우님. 왜냐면 상품 링크는 여기 이제 유튜브 댓글창에는 안 올라와져요. 그래서 상품 번호 있죠. 지마켓 상품 코드 번호. 그거 올려주세요. 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설 선물 세트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에버나우님께서 이 광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쭉 내리면 제일 밑으로 여기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이게 포커스 상품이고요. 조금 더 35% 업으로 나온다. 그거는 플러스까지 적용했을 때가 35%의 업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등록을 했을 때 지마켓 3일간의 주문 건수와
거래 금액 기준에 G마켓 랭크 순에 따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판매량이 최근 3일 동안에 그리고 추가적인 부가 점수가 없다라고 하시면 1페이지에 나오지 않을 텐데 에버나우님이 1페이지까지 나왔대요. 근데 여기서 판매가 잘 안 됐다 라시는 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이 상품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순식품이에요. 그럼 클릭을 했을 때 여기에 노출되는 작은 이미지 하나, 배너 하나를 제가 말씀드렸던 이미지 호스팅에 적용해서 보여준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이미지 숫자가 카운터가 된다 이거야. 아시겠죠? 네. 네. 예은공주님 꿀팁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유니스님 신기하다 라고 해주셨고, CPC 광고하면 광고사나 경쟁업체에서는 라고 예은공주님 글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네. 자, 넘어갈게요. 우리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광고를 하기 전에 첫 번째는 뭐였냐? 여러분들이 고객분들한테 팔려고 하는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광고하는 게 아니라 구매하고 싶은 상품을 광고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전환 좋은 상품을 선택해야 된다. 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마켓의 기능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외부 이미지 호스팅의 한 부분을 활용하거나 또는 G마켓 파워 클릭을 하시는 건데, 세 번째는요. 광고하기 전에 무슨 디자인이 잘 팔렸냐, 그 옵션도 대표 이미지로 변경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번 상세 페이지 교육 때 우리 상품에 혹은 타 판매자 상품에 일반 상품평을 긁어다가 배송 주문, 그러니까 주문이 많은 옵션을 체크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죠. 네, 그 방법을 통해서 내가 판매하는 제품이 설 선물 세트인데 그 설 선물 세트의 구성이 곶감인지, 곶감이 20p 들어가 있는 곶감인지 아니면 40p짜리 곶감인지 또는 곶감과 추가 연계되어 있는 홍삼인지 그거를 판단하셔서 상품으로 선정하시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는 해줄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요? 뭘 해줄 때까지요? 여러분? 뭘 해줄 때까지? 네, 여러분 후기를 달 때까지 기다릴 거냐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광고할 상품인데 에버나우님 상품 번호 안 보이는데요? 왜 안 보이지? 상품 번호 숫자로만 넣으세요. 숫자로만. 상품 번호 안 보여요. 설마 상품 번호도 안 찍힌다고 우리 채팅창? 그러지 않을 텐데. 네, 상품 번호가 뭐냐면 숫자로만 돼 있어요. G마켓은요. 네네네. 우리 에버나우님 그 링크에 있는 거 그거 쓰시는 거 아니고 상품에 보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G마켓을 보셨을 때 상품 번호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아이고. 이겁니다. 이거. 요거를 채팅창에 남겨달라는 이야기예요. 요거. 네, 다시 올려주세요. 자,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광고하기 전에 반드시 하셔야 될 거 뭐냐면 여기 보시면 제가 하나 찾은 사례인데 캠핑 테이블을 제가 한번 검색해 볼게요. G마켓 캠핑 테이블 이렇게 검색을 하면 판매하시는 분들 많죠? 시즌이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2월, 3월 되면 캠핑용품 대거 판매량 올라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먼저 둘러보세요는 1클릭당 과금되는 파워클릭이라는 CPC 광고고요. 쭉 내려보면은 오늘의 상품이에요는 정액제 광고. 하루하루씩 입찰자와 낙찰자를 선정해서 광고가 집행되는 구좌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 분을 클릭해 볼게요. 이건 클릭 광고 아니니까 제가 클릭해도 돼요. 렐스굿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들어가 보면 광고를 하고 계세요. 근데 뭐가 없어요? 여러분? 뭐가 없어요? 상품평이 제로.
상품명이 제로라는 거야. 이거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이거는 판매 의지가 없는 거야. 웰스구님께 제가 막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웰스구님이 이 얘기 들었다라고 하시면 해주시라는 거예요. 판매는 훨씬 더 많이 올라와요. 근데 이분만 그러냐? 아니요. 지금 많은 판매자님들이 구매 후기가 하나 혹은 없는 상태에서 광고를 달고 있어요. 이런 거 보세요. 들어가 보면 없어. 달릴 때까지 기다릴 거냐? 아니면 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시고 그 상품을 광고할 거냐? 그 이야기야. 네. 참고로 제가 뭐 오피셜한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지인 찬스, 부모님, 친구, 뭐 동생, 우리 단톡방 없는 분 없잖아요. 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네, 그래서 그렇게라도 후기를 좀 달아놓으셔라. 대형 판매자들이요? 직원 다 도용합니다. 다 투입해요. 물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시스템상 블라인드 처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명심하시고 타 오픈마켓들은 대부분이 네, 지인 찬스, 가족 찬스, 다양한 찬스들을 좀 이용할 수도 있더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이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해줄 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아니다. 내가 나서자 라는 겁니다. 자연어부라고 해서 지금 올라왔는데요. 제가 한번 이거 같이 한번 보여달라고 하셔갖고 우리 소통이님 중에서 에버 나온 소통이님께서 주신 상품입니다. 한번 검색해 볼게요. 자, 에버나우님이 보내주신 상품이고요. 자연어부 브랜드의 6년근 고려 홍삼정이에요. 아까 선물 세트 쪽 관련된 상품을 달았다고 하셨는데 설 선물 세트에 검색되는지 한번 볼까요? 설 선물 세트 검색을 해서 보니까 여기에 어떤 광고를 하셨다고 하셨냐면 쭉 내렸을 때 오늘 즉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라는 곳에 여기에 광고를 했다는 거야. 이건 광고라기보다는 우리는 그냥 이걸 부가 서비스라고 해요. 원래 광고이긴 한데요. 이거는 부가 서비스예요. 그 상품이 아니에요. 아, 이 상품 아니야? 그러면 근데 왜 이걸 주신 거지? 다시 찾아볼게요. 아니 이거는 알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교육 끝나기 전에 시간 되면 한번 봐드릴게요. 지금 이거 찾을 때 기다릴 수 없어요. 네. 자, 다시 한번 장표 들어갈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다 들려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네 번째 광고 전에 하셔야 될 거. 다섯 번째는 여러분 광고 무조건 1등 노출이 좋은가요? 무조건 1등이 좋은 게 아니에요. 뭐 공부 잘하는 건 1등이 좋겠지만 광고를 1등 노출했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떤 걸 봤냐면 지금처럼 추석 선물 세트, 이거 제가 어제 캡처한 거예요. 어제 선물 세트라는 키워드 조회가 어제만 해도 14,000 정도 조회수였어요. 그런데 이때 광고를 하고자 하고 입찰하시는 분들의 금액을 봤더니 1등과 2등에 대한 광고비가 3등, 4등, 5등, 6등과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누구냐면요, 이분들이 이분이에요. 지마켓에서 제가 모바일로 들어갈게요. 요즘은 지마켓 모바일 PC를 선물 세트는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기업용 선물 세트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PC도 주문이 많습니다. PC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PC도 보시는 게 맞고요. 모바일로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오히려 모바일이 조회수가 더 많이 나오니까 지마켓에서 모바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마켓 모바일 화면이고요. 여기서 제가 선물 세트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검색이 되고 있고요. 자, 검색이 돼서 먼저 눌러보세요라고 하는 부분은 파워클릭 광고로 입찰하시고 낙찰돼서 지금 나오시는 상품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상품은 어떠세요도 파워클릭이 8개까지 끝났었잖아요. 얘는 파워클릭 라이트라고 해서 9번째, 10번째, 11번, 16개까지 나와요. 또 파워클릭이 라이트로 나옵니다. 근데 오늘의 상품이에요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어제 17시 50분에 입찰하고 마감돼서 낙찰되신 분이 오늘
하루 동안에 어제 저녁 7시부터 오늘 저녁 7시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분들의 지금 광고를 집행했던 데이터가 뭐였냐면 방금 설명드렸던 1등과 동원과 이 쇠고기 상품이 경쟁을 하고 있던 거죠. 그런데 어차피 1등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걸 보고 이거 입찰련왕 여기가 1등이라고 진짜 1등이 아니에요. 17등과 18등과 19등 차이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1등 하려고 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경우까지 발생되는 줄 아세요? 이런 경우까지 발생이 돼요. 광고비를 누가 올리냐?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설날 선물 세트 제가 검색해 보니까 설날 선물 세트가 이제 제가 지금 보니까 키워드 플러스 기준에서 4,500원이 하루 동안. 자, 이거 실제로 검색해 볼게요. 설날 선물 세트. 자, 지마켓 마케팅 센터에 들어와 있고요. 지마켓 광고 입찰의 검색 광고. 여기다가 설날 선물 세트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설날 선물 세트. 보시는 것처럼 이처럼 금액대가 1등과 2등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자, 예를 들어서 선물 세트로 한번 들어갔을 때 키워드 조회를 해보면 지금은 많이 입찰가를 떨어뜨렸는데 모바일 보세요. 1등이 답이 아니고 이분들이 어제 5만원에 입찰했잖아요. 이걸 굳이 5만원에 입찰할 필요가 뭐죠? 1등과 2등 차이가. 그쵸? 그러니까 입찰 마감 전에 반드시 금액 확인하시고 뿐만 아니라 다음날 우리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금액을 700원 아래로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시작하는 게 700원, 최저 500원부터거든요. 입찰 시작가가. 500원부터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과열 경쟁되는 것들을 누가 만드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라 하기 좀 죄송하지만 판매자의 입찰들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과열 경쟁으로 인해서 광고비를 올리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광고비 누가 올리냐? 우리가 올린다. 광고하시는 분들이 서로 경쟁해서 1등 하려고 올린다. 그래서 1등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1등이 아니고 2등, 3등 하셔도 충분히 광고 대비한 효율이 높다라고 하시면 집행하시는 겁니다. 무지 1등이 아니다. 요거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지마켓, 옥션, 뭐 다른 마켓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짚고 가야 할 5가지 항목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가 고객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광고하라. 내가 팔고자 하는 상품이 아니에요. 노. 두 번째, 전환율이 좋은 상품. 내 상품 중에서 그럼 전환율이 좋은 상품 구성으로 광고하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세 번째는 여러분 광고에 대해서 후기를 없는 상태에서 광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발 기다리지 마시고 후기 있는 상태에서 광고하자. 있는 상태에서 기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직접 만들라는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다양한 체험단이나 또는 사은품 이벤트, 포토후기 이벤트, 커피 쿠폰 이벤트, 1+1 이벤트 등을 활용해서 후기를 만드셔라. 좋은 후기들을 만드시면 전환율 같이 따라 올라옵니다. 반드시 1페이지 10개 이상은 채워주시고 시작한다. 광고를 시작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 무조건 1등. 좋은가요? 노. 아니에요. 2등도 좋아요. 3등도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광고 효율을 또 다음 시간에 좀 배우겠지만 광고 효율이 좋다라고 하시면 2등, 1등, 3등 상관없습니다. 물론 1등보다 10등보다 1등이 노출이 더 많이 확보가 돼요. 하지만 그만큼의 클릭만 많이 있고 전환이 안 되고 광고 효율이 빠져나간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1등이 좋은 게 아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등이 아니라 2, 3등 하더라도 충분히
광고의 효율을 확보할 수 있다. 5번째, 광고비 누가 올린다고요? 네, 여기 계시잖아요. 여기 우리 광고하시는 분들이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비를 절대 높게 측정하지 마시고요. 다음날 지마켓 옥션 같은 경우는 네, 모바일 플러스 광고, 키워드 플러스 광고, 쇼핑 찬스 광고, 이러한 옥션 광고들, 그런 광고들은 1일 정액제 광고예요. 그 고정 자리를 하루 동안 쓰는데 그거를 30일, 180일 세팅해 놓고 나서 그냥 건들지도 않는 분들이 있어. 여러분들 지금 추석 선물 세트가 아까 보신 것처럼 5만 원이 아니에요. 이제는 700원, 1000원대잖아요. 근데 5만 원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내가 광고비가 계속 상향 조절되더라. 반드시 광고가 입찰이 끝나고 낙찰까지 되셨다고 확인이 되시면 다음날 반드시 가격을 좀 내려놓으세요. 광고비를. 처음부터 시작하셔야죠. 시간대 잘 보셔갖고 17시 50분까지입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번째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에버나우님이 지금 상품을 주셨어요. 네, 지금 상품 볼까요, 한번? 네, 오늘 한번 보고 마무리를 좀 할게요, 그러면. 에버나우님이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에버나우님께서 광고를 플러스, 그러니까 모바일, 포커스와 프리미엄 광고들을 하셨는데, 효율이 별로 좋지 않으셨대요. 뭐가 안 좋았는지 우리 뭐 덕주 실장님도 계시고, 저도 있으니까 한번 보고, 한번 코칭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간략한 코칭. 빠밤! 넘어갈게요. 네. 자, 화면을 보실게요. 자, 에버나우님께서 등록하신 상품 코드가 요거예요. 자, 첫 번째로 제가 여기서 발견한 단점. 여러분들 눈에 띄시나요? 썸네일을 잘못 등록하신 게 보이시죠? 비율 자체가 정비율이 아니세요. 매부 가능하세요? 우리 에버나우님? 정비율로 하셔라. 대표 이미지는 1000에 1000픽셀의 정비율 이미지를 활용해라가 첫 번째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 지금 정비율이 아니에요. 이미지를 이렇게 등록하신 거잖아. 정비율 아니잖아요. 이렇게 직사각형. 이러면 이미지가 눈에 띌 가능성이 좀 희박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 고객분들이 고려 홍삼을 이렇게 고려 홍삼 정을 이렇게 검색을 하셨다. 그러면 에버나우님 상품이 같이 이렇게 보일 건데요. 광고를 하면은 상단부에 파워클릭으로 놓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늘의 상품이에요라고 하는 부분에 하루 동안에 고정 노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에버나우님이 광고하신 것처럼 부가 서비스 기능 중에 주목할 만한 상품군의 판매량 순으로 노출시킬 수가 있어요. 여기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노출을 될 텐데 아까 보신 것처럼 썸네일이 저렇게 좀 작게 노출되면 이 상품들보다 훨씬 더 눈에 띌 가능성이 좀 적어요. 클릭률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보셨던 이렇게 노출하는 것보다는 여기를 크롭 하셔가고요. 크롭이라는 얘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포토샵이 지금 나와 있죠? 네, 포토샵으로 보여드릴게요. 요게 지금 원본이 우리 나우에버님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놓고 포토샵에 만약에 이미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크롭 도구 아시죠? 자르기 도구입니다. 여기에 1000에 1땡땡땡 1땡땡땡 여기다가 px라고 단위를 쓰세요. 기본 설정이 px 선택이 안 돼 있습니다. 픽셀 선택이. 그런 다음에 크롭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좀 이미지가 조금 잘라도 상관없어요. 뒷부분은 이 정도 잘라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이 정도가 좋겠네요. 이렇게 자르고 엔터 잘랐죠.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나요? 마키 도구라 그래요. 렉탱글러 마키 도구 그걸로 얘를 조금 더 올리시면 되겠죠. 이런 애들은 컨트롤 T 누르셔갖고 이런 식으로 잘라서 좀 올리세요. 어차피 이런 원본들이 만약에 있다고 하시면 상관없지만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잘라서 표현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나마 여러분들이 이미지가 눈에 더 띄도록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지금 만약에 원본이 있어서 크롭하면 비율에 좀 잘 나온다 하시면 이렇게 딱 노출시키시면 더 좋아요. 근데 지금 비율이 안 따져졌기 때문에
이렇게 노출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율을 좀 따져라. 자,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면 6년근 고려 홍삼정 담따 프리미엄 진 50mg 고함량 상품 텍스트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고려 홍삼정이라고 하셨는데 이 상품 자체가 홍삼정 검색 결과에 포커스로 나오는 상품들이 같이 매칭돼서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홍삼정이라는 키워드가 그리고 홍삼 키워드가 두 개 키워드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럼 두 개 키워드가 G마켓에서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뒤에 있더라도요. 홍삼정 쭉 내렸을 때 주목할 만한 상품의 이 뒷부분에 있더라도 이 안에는 포함이 되는지를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홍삼정을 정관장도 띄어쓰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보이시나요? 여기는 고려 홍삼정 붙었네요. 그래서 만약에 보이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홍삼과 홍삼정들에 대한 띄어쓰기와 이것들을 한번 모니터하셔서 수정할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상품명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지금 다른 상위에 노출되는 애들은 홍삼정 써서 같이 나타났잖아요. 네. 자, 그래서 상품명은 검색에 대해서는 노출될 수 있더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을 때 포커스하고 프리미엄만 달았을 때 1페이지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게 상품명에는 문제는 없었다라는 거고 두 번째 내려가 볼까요? 네, 지금 바꾸셨네요. 잘하셨어요. 25일 출발. 네, 지금 바꾸셨는지 그 전에 바꾸셨는지 모르겠지만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룹핑을 걸어 놓으셨고요. 그룹핑에 이제 59,000원짜리 상품들과 98,000원 보자기 선물 세트까지 같이 넣어주셨고 이거는 그래도 썸네일 비율 잘 맞추셨는데 얘네는 잘 못 맞췄던 거잖아요. 그쵸? 네. 이거는 그래도 맞추셨네. 내려가 볼게요. 온라인 공식 판매처라고 해서 6년금 홍삼 쭉 보면 리뉴얼이 됐다라고 보여주고 계시고 자연허브 네네네네네. 자, 상품 페이지 디자인은 잘 하셨어요. 잘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도 지금 가독성도 이게 PC로만 보고 있지만 모바일로 봤을 때 문제가 보이지 않아요. 보세요. 제가 모바일 이렇게 열어도 우리 에버나우님이 노출한 상품 페이지가 이처럼 모바일에서도 이렇게 노출시키면 한 페이지씩 잘 노출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쵸? 글씨가 작거나 너무 크지 않다라는 거야. 잘하고 계세요. 네, 페이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다만 고려 홍삼점이라고 하는 이 상품 자체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홍삼 자체가 정관장에 비해 조금은 인지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우리 고려 홍삼도 되게 좋지만요. 그리고 쭉 내렸을 때 상품평에 대한 부분이 지금 한 4개, 8개 총 달려 있는데 8개. 그 다음에 일반 상품평 4개, 총 8개인데요. 조금은 더 많아야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찬스를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다만 상품들이 지금 이처럼 경쟁업체들이 이제 상위에 노출되는 업체들이 워낙에 판매량이 많고 금액 자체도 좀 다양성이 있다 보니까 판매가 좀 부진한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만큼 들어왔는지를 데이터를 좀 파악을 해주세요. 그걸 보면 들어왔는데 전환율이 없는 건지 또는 클릭이 조차 없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상품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에버나우닝한테 말씀드리는 건 상품 잘 하셨어요. 등록 잘 하셨고 페이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브랜드의 인지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정말 방문자가 없었는 건지 전환율이 없었던 건지를 파악해 주시는 게 먼저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존 제품은 작년에 연예인 썸네일 홍보도 했었는데 반짝이지만 상품을 판매를 좀 했습니다. 하지만 신상품 판매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예전에 기존 상품은 좀 판매가 잘 되셨는데 신상품이 좀 어려웠다라는 거죠. 근데 예전 상품 같은 경우는 상품을 내리신 건가요? 그게 좀 궁금하네요. 작년 연예인 썸네일 홍보됐던 상품은 그 상품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 같으면은 판매가 나는 가능하다라고 하면
판권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 상품이 가격은 조금 높을지언정 그만큼의 후기가 많고 주문 데이터가 많잖아요. 그럼 같이 안 쳤어야죠. 아, 품절이 됐다고요? 그러면 저는 좀 이거는 좀 저만의 얍세비긴 한데 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보여드릴까요? 아, 이거 설명만 드릴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잘 팔리는 상품을 같이 노출을 하되 품절을 걸고 기존 상품 오프시켜야겠죠. 온시켜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후긴 남아있잖아요. 이거는 조금 얍셉입니다. 이게 정확한 정책은 아니지만 그렇게라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자,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지마켓 옥션 창업TV 오셔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요. 다양한 소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버나우님 2년 만에 신상품 제작. 네네. 종종 우리 상품 또 올려주세요. 제가 에버나우님께는 과제를 하나 드릴게요.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방문자 데이터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삽입해서 데이터를 다음 시간에 가지고 오세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다음 시간은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언제요? 목요일인가? 다음 주 목요일이에요. 다음 주 목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제가 예고를 좀 할 거예요. 자, 다음 주 예고. 네, 설날 연휴 기간에 광고를 오프해야 하는가? 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있죠. 광고를 끄셨나요? 아니면 키셨나요? 파워클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모바일 플러스나 이런 고정 광고는 뭐 오프시키는 거 괜찮습니다. 네, 물론 그 데이터를 내가 뭐 광고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하는 건 모르겠지만 아까 본 것처럼 이미 명절 수석센터가 끝났는데 배송이 좀 안 되고 25일 배송해도 가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굳이 그 비싼 금액으로 모바일 플러스는 잘 안 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끄는 건 나쁘지 않다라는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파워클릭을 많이 고민하실 건데 파워클릭의 광고를 오프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음 주 목요일날 파워클릭도 가르쳐드리고 그리고 리포트 보는 방법도 가르쳐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였죠? 네, 에버나우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방문자 파악을 해달라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건 에버나우님만의 숙제예요. 네, 채팅창 제가 이거 안 읽어드린 거 없으시죠? 다 읽어드렸죠? 오늘 리뷰 너무너무 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자료를 또 같이 공유해주신 에버나우님께 제가 오늘 추석 선물 뭘 드릴 거냐? 3만원! 박수! 네, 즉흥적으로 드려요. 이렇게처럼 자기 상품도 정말 고민하시고 이렇게 같이 오픈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예, 다른 분들도 상품 지금 말씀하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또 같이 오픈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선물도 드리고, 네, 실제로 저희 조원들 독주 시장님도 한번 그 조언 해주셨나요? 채팅창에? 네,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에버나우님께 설날 선물 드립니다. 네, 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앞으로 네, 다음 주 목요일 날 알찬 내용으로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은공주님, 우리 대표님, 네, 얼굴 진짜 뵈고 싶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 뵙도록 할게요. 안녕. 좋아요, 구독